설명드릴 수 있을까 걱정이긴 합니다만, 오늘 제가 먼저 설명드리기 전에 지난번 29일 파워널 미팅 때도 제가 참 놀라고 그거를 좀 공감을 합니다. 제가 이제 얼추 우리가 이 노인 장기화면 사건을 담당한 게 꽤 이제 5, 6년 됐는데요. 하면서 제가 정말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지난번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소위 말하면 이제 굳이 이제 우리 사회가 뭐 이렇게 편가름할 건 아닙니다만, 진보와 보수를 이렇게 나눈다면 진보라고 자처하는 사람입니다. 뭐 성이 좌씨라서 뭐 좌파 이런 건 아니고요. 진보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죠. 복지 문제를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국민의 이제 더 나은 삶을 유지해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수익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은 양보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생각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사건을 선임하면서 변호사로서 돈을 벌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서 바뀐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노인복지제도의 가장 핵심에 있는 이 노인양이라는 사건을 하면서 주로 카운터파트가 누굽니까? 보건복지부, 공단,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원장님들 이렇게 보면서 내가 그동안 공부하면서 책에서만 본 것들이 상당히 좀 수정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정말 절실하게 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는 이유는, 그렇게 생각을 바꿔야만 노인복지가 좀 더 개선될 수 있고 우리 헌법에 맞게 적극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명을 모르도 되겠습니다만, 남인순 의원님 같은 경우는 저도 사석에서 몇 번 뵙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어서, 그분이 이제 생각하고 있는 그 입법안이나 이런 부분들의 목적이나 취지에는 100% 공감을 합니다만, 그 입법의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이 되지만 수단이 과연 그러한 수단으로 가는 게 맞는 부분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아쉽지만 공론화가 덜 되고 있습니다. 그런 공론화를 제기하는 방법이 헌법소원이고 행정소송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재무회계 기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작년 8월 말쯤에 제가 기관 680여 명분 정도 원장님들을 청구인으로 하는 재무회계 기준에 대한 위헌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 소송에서 제기된 위헌의 취지는 여기서 시설 구별하시는 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어서, 대표적으로 인건비 지출 기준을 일정 비율이랑 정하게 하도록 한 규정도 위헌하기를 들어갔습니다. 근데 무슨이기 위해서 이제 보건복지부가 아직 답변을 전혀 하지 않겠습니다. 통상 11월 말 정도에는 9월, 10월 정도에는 답변서 제출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점들에 이런 문제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을 하고요. 하나 느끼는 것은, 그렇게 강력하게 여러 원장님들이 소송을 제기를 하니까 보건복지부가 상당히 그거를 이제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축파기 제도 이 부분도 아마 그런 상징성을 가질 수 있는 사건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죠. 예. 먼저 지금 저도 이제 쪽파기 제도 자체를 현실적으로 어떻게 운영되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일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그동안의 실무가 어떻게 운영되었는지는 더 잘하시는 원장님들 통해서 한번 확인해봐야 될 거고요. 우리가 요양을 운영하시면서 고시라는 걸 상당히 이제 많이 주도의 기준으로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말 그대로 고시 공부를 한번 좀 지금 해봐야 돼요. 저희 9월 고시라고 되어 있는 것은요, 작년 2016년 9월 6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고시인데 파란 부분이 좀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고시 43조를 보면 저 6항 1호는 있었던 조항이에요. 초파기를 배치하거나 협약 의료기관과 협력 통해서 수급자 어르신들의 상태 이런 것들을 잘 케어를 하고 급여 제공 기록지 기재 관리한다. 그 밑에 것들이 이제 제도화된 거죠. 월 2회 이상 정기적 등차하도록 한다.
저 밑줄 친 부분이 좀 이제 제가 뒷부분하고 좀 비교를 할 텐데요. 시설급여 기관, 여러분들죠. 44조 이 뒤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촉탁의 진찰 비용 중에 본인 부담금을 촉탁이가 소속된 의료기관에 계정 지급한다. 이렇게 방법까지 특정을 해줬잖아요. 저게 이렇게 이제 지급한다가 아니라 계좌로 지급해야 된다는 의무 규정을 좀 두고 있고요. 다음 넘겨주십시오. 다음 장 넘겨주시죠. 아까 인용했던 계좌 촉탁이 활동 비용에 대한 건데요. 추징비용, 재진비용 이렇게 규정을 해놓고 촉탁이가 시설을 방문해서 진찰한 길에 5만 3천 원의 방문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 해놓고 그 밑에요. 여기 저 사망이죠. 사망에 주목을 합니다. 사망.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사망. 촉탁이가 소속된 의료기관은 해당 시설급여기관을 대신하여, 그러니까 병원이 요양기관을 대신해서 진찰 비용과 방문 비용을 공단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이거예요. 저거 한번 이제 바로 실무적으로 느껴지시죠? 저거를요 그냥 아니요 잠깐만요. 네. 이렇게 규정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촉탁이가 소속된 의료기관이 일하겠다는 진찰 비용과 방문 비용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만 규정할 수도 있는데 그 사이에 뭐가 들어갔습니까? 시설급여기관을 대신하여. 이게요. 법률가들은 항상 조항을 볼 때 저런 데 퍽 걸려요. 저게 왜 제가 말씀드리는지 눈치를 채셨을 텐데 일종의 이게 고시의 탄생 기준을 탄생하게 된 배경을 나중에 소개할 때 나타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것은 말 그대로 촉탁이 소속된 의료기관은 아주 좀 편해진 거고요. 뒤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 시설급여 하시는 원장님들은 본인 부담을 받아서 의료기관에다가 착실하게 입금해주고 또 촉탁이는 또 공단에 청구하는 것은 대신하라고 나와 있어요. 저게요. 왜 제가 저거를 이제 눈여겨 보는가 하면 그게 이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의무는 이제 요양기관 원장님들에게 다 부여가 돼 있어요. 촉탁이가 A라는 시설 노인요양원에 와가지고 하루에 50분 이상 이렇게 본다 그랬을 경우에 그와 관련된 어떻게 받고 이런 일지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정리를 해놔야 되는데 본인 부담을 받아서 의료기관에 입금해주고 공단은 또 시설급여기관을 대신해서 이렇게 청구하고 그래가지고 요양원장님들에게는 의무만 있고 권리는 없는 이런 조항들로서 작용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다음 좀 보여주시죠. 이게 이제 촉탁이 활동비용 산정 방법인데요. 이제 저거는 사실은 병원 의료보험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규정되어 마땅한 것들인데 추진비용 이렇게 한다, 재진비용 이렇게 한다, 촉탁이 1인 50일까지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촉탁이는 수급자 1인의 진찰비용 월일까지 가능할 수 있다. 다음 넘겨주시죠. 그 뒤에 상세한 규정들이 들어갑니다. 네, 다음 넘겨주세요. 네. 쭉 이렇게 방문비용 어떻게 한다, 촉탁이가 3인 이상 경우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해서 이게 사실은 기관마다 제가 촉탁이가 어떤 형태로 이제 운영이 되는지 잘 몰라서 저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의견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이 조항들은 전부 다 요양기관을 위한 규정이라기보다는 촉탁이 제도를 통해서 노인요양기관을 방문하는 의료기관이나 이제 촉탁이 입장에서 세부적인 사항들을 규정해 놓은 것들이어서 이 조항들을 원장님들이 각 본인이 운영하시는 요양기관의 현재 상황에 맞추어서 이런 것들을 다 그때 이제 행정처리나 이런 부분들을 하고 본인 부담금을 정확히 수령을 하고 이렇게 하실 수 있는 행정 여건이 될지 상당히 좀 걱정이 되는 조항이기도 합니다. 네, 다음 넘겨주시죠. 이제 문제 1월 보십니다.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문제를 삼아야 될 게 이거 1월 것인데요. 올해 1월 1일부터 이제 시행이 되고 있고, 통상의 경우라면 항상 원장님들이 연말에 이거 항상 관심 대상이잖아요. 내년에 수가가 어느 정도 될까? 이런 것들인데, 지금 저기 이제 좀 나와 있습니다. 시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통상의 경우라면, 올해도 찔끔 올랐구나. 니들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구나 이런 정도로만 생각하셨을 텐데, 그 다음 쪽으로 보여주시죠. 저 시설급여 비용을 인상한 인상률을 과연 어떻게 산정한 것인가와 관련해서 작년 12월 5일 날 행정예고를 하잖아요. 행정예고를 보면 행정예고를 하는 이유는 이거예요. 수가 올린 가장 큰 기준이 촉탁이 제도 개선한 거하고 필요수 집중을 정수화한 거 이렇게 반영을 해서 필요수 집중 정수화한 거는 급여 인상 요건으로 작용한 것일 테고, 촉탁의 제도 개선으로는 아시겠습니다만 뒤에 보시면 자료가 나오는데 마이너스 요인을 계산해가지고 결국 시설에 대해서는 4.02%의 수가 상승률을 이렇게 고시를 했죠. 근데요, 다음 넘겨주시죠. 요 수가 인상률 4.02%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맨 위에 여러분들 다 들어가 보실 수 있습니다만, 요새 행정예고나 이런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누가 어떤 의견을 올렸는지